도심 속에 펼쳐진 푸른 자연, 그 안을 채우는 다양한 생명을 만날 수 있는 곳. 동물의 보호, 번식, 연구기관인 동물원은 제2의 자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나라 동물원 수는 지난해 기준 107개. 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에 대한 지식 제공, 휴식처가 되어주는 공간, 동물원. 잡아라의 용사들, 대전 공영동물원 사육사 직업체험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부대에서는 나라를 지키고 집에서는 고양이를 지키며 산다는 고양이 집사 홍준아 상병. 언어적인 소통이 안 되는 동물들과 어디까지 어떻게 교감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서 사육사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동물의 생태를 파악하여 동물원의 동물들이 더 건강하게, 더 동물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 사육사. 동물사랑 둘째가라면 서럽다는 이준수 상병도 동물원 사육사 직업체험에 도전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동물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군 복무를 하면서 우연치 않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 이제 저도 사육사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면적 60만 제곱미터. 대형 동물원을 찾은 관람객과 동물들의 안전을 사수하라. 맹수, 초식동물, 아기동물까지 동물들과의 교감에 도전하는 용사들. 모두가 행복해지는 마법의 공간 동물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파란 하늘 아래 동화 속 마을이 펼쳐져 있는 곳. 용사들 대전 이응복합테마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대전 이응복합테마공원의 시작은 대전 동물원이었습니다. 2002년 어린이날 개장 이후 시설을 확장,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중부권 이남 최대 공원으로 성장했는데요. 대전 도시공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물원은 138종 940여 마리의 동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단복낙타. 워낙 덩치가 크죠? 이거는 암소 한 쌍이에요. 그러니까 5월도 초창기 때의 낙타라고 보시면 돼. 여기 와서 근 20년. 동물원 개장부터 쭉 자리를 지켜온 단복낙타 부부가 용사들을 반깁니다. 쌍복낙타. 저거는 국내에 몇 마리 안 돼요. 없어요, 지금 쌍복낙타가.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소유를 하고 있고, 여기가 사냥이거든요, 전부 다. 얘들은 높고 건조하고 이런 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공 절벽을 이렇게 만들어, 이걸 다 뛰어 올라가요, 전부 다. 15m 인공 암벽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사냥, 사슴들이 방사돼 있는 초식동물 사파리를 지나 맹수사로 향했습니다. 동물의 왕 시베리아 호랑이의 점심시간인가 보군요.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동물원의 구경 온 관람객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아무르 표범. 나무 타기를 좋아하는 표범의 상태에 맞춰 구조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봐도 질리지 않는 동물원 구경을 마친 후 사육사 본부로 향했습니다. 저희 25사단에서 왔고 저희는 이제 상병 이준수라고 하고 저는 이제 저희 포대의 자랑 상병 홍준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대 동물관리팀장 김종보입니다. 네. 사육사에 대해서 이런 직업이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자면 어떤 면이 있을까요? 그 사육사 한문 뜻이 뭐 기를사, 기를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육사인데 단순하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동물들을 그 키우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육체적으로 케어해주고 적정한 가장 그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해가지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동물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사육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에 있는 그 동물원이 한 몇십 개가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동물원이 서울대공원, 뭐 그 능동
어린이대공원, 뭐 그다음에 광주, 전주, 그다음에 청주, 저희 오월도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몇 군데 큰데 대표적인 데가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그 지방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원이지만 저희 대전에는 대전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그 공사 직원이에요. 어린이대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동물원이고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라 사육사들이 좀 급여라든가 그 복지 같은 면에서 좀 대우가 좋다고 좀 더 이렇게 대우가 잡아할 수 좋은. 있죠. 대전 공영동물원 사육사는 대전도시공사 소속 공무직 사원으로 일하게 되는데요. 올해 상반기 사육사 채용 공고를 참고. 자세한 내용은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응 동물원의 자랑, 사파리 동물원을 구경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사파리에서 동물 해설을 맡고 있는 엔터테이너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사파리가 하루에 평균 관광객들이 몇 명 정도 오시나요? 이게 소풍치진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1000명에서 많게는 10,000명까지도 오고, 그리고 주로 이제 주말에 한 8,000명 정도 이상 분들, 많게는 뭐 15,000명도. 네. 날씨가 좋을 때는 더 많이 오기도 합니다. 버스를 타고 떠나는 사파리 투어, 동물의 세계로 입장합니다. 자, 첫 번째 만날 동물, 아메리칸 검정도. 미국과 캐나다에 주로 살고 있어요. 자, 공중에 큰 곰하고 작은 곰이 있어요. 이렇게 커다란 곰이 남자곰, 옆에 있는 곰은 벌떡이라는 곰인데 이렇게 서서 가벼우게 아주 좋아해요. 생전 처음 사파리를 접한 용사들, 제록 많은 곰의 매력에 홀딱 빠진 것 같죠? 네, 안녕. 인사해 주세요. 안녕. 지금 살아있는 이렇게 동물들을 가까이서 이렇게 보는 거는 또 처음인데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동물이 있고 이제 또 재롱을 생각보다 부리는 친구들이 많아서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호랑이는 오른쪽. 오늘 2마리 호랑이 나왔어요. 얼굴을 보면 머리가 큰 녀석과 작은 애가 있어요. 얼굴이 크면 남자, 얼굴이 작으면 여자 호랑이. 앞발의 힘이 무려 800kg 정도 됩니다. 한번 휘두를 경우 지금 타고 있는 버스도 살짝 찌그러질 수 있어요. 맞아요. 키가 굉장히 크죠? 털 갈기가 있죠. TV 속 야생 동물들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곳 동물원. 오른쪽에 아프리카 초원에 사는 기린. 육지 동물 중 가장 큰 몸집을 가진 코끼리까지 만났는데요. 아이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동물원 마법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정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온 모습을 많이 지켜봤는데 저 어렸을 때를 보는 것처럼 아이들은 동물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이제 부모님들은 그런 아이들 보면서 더 즐거워하는 모습이 동물원 내에서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행복해할 수 있구나 그런 거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육사의 하루는 동물원 개장보다 조금 일찍 시작된다는데요. 매일 아침 8시 반, 오늘도 안전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안전수칙을 제창합니다. 동물 사육 안전수칙 하나, 야생동물은 애완동물이 아님을 명시하고 항상 경계한다. 하나, 동물사 출입은 반드시 담당 사육사의 지시에 따른다. 하나, 입 방사 및 청소 시 잠금 장치를 철저히 확인한다. 하나, 동물과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하나, 동물 사내에서 절대 뛰지 않는다. 동물사는 문단속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들어가면 항상 앞뒤로 다 문단속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뛰지 말라는 얘기 있었죠. 내가 놀라서 뛰면 동물들은 여러 마리예요. 얘들은 어디로 뛸지 모르니까 사람이 다쳐요.
급해도 뛰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그리고 이제 뿔 달린 거나 대형 동물은 등을 돌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쳐다봐야 돼, 전부 다. 동물이 어디 있나.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종합적으로 따진다면 다 저거예요. 저기 앞에. 저기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 예. 빨간 글씨. 여기에 다 포괄적인 의미가 세 가지로 딱 압축한 게 저. 그러니까 우리 저희들 매일 이걸 그냥 달고 살아야 돼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가셔서 주의사항 유념하시고 지시에 따라서 하시면 큰 일은 없을 거예요. 일단 현장 올라가시죠. 안전수칙 유념하고 첫 근무지인 초식동물사로 이동. 빨리 나오셔야 문단속 갑니다. 똥하고 친해져야 된다. 그냥 우리 생활이에요, 이게. 예, 예. 배설물에서 풍기는 진한 냄새를 맡으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요. 인공 암벽으로 꾸며진 초식동물사에서 생활하는 동물들은 모두 55마리. 55마리의 배설물을 치우려면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여기는 그냥 뒤집어서. 매일 아침 밤사이 지저분해진 바닥과 먹이통을 청소하고 건강 상태를 관찰한다고 합니다. 이게 방사장에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보는 일이 뭐냐면 바닥에 있는 배설물을 봅니다. 그 이유는 이 배설물이 동글동글하니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나오고 또 선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개체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 건강 체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밥만 주고 쓸고 하는 게 아니고 얘들 수 줘봐, 저기 다 올라가 있죠, 저렇게. 그러니까 저거는 활동성이 되게 좋은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리고 개체가 다 건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물사의 첫인상 머릿속에 진하게 남을 것 같죠? 마운틴 사파리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동물들이 생각보다 너무 컸고, 그리고 내가 저 안에 들어가서 똥을 치우거나 이제 맡은 바 임무를 잘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TV나 동영상으로 많이 동물들을 접했었는데 그때는 냄새를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직접 케이지 안에 들어가서 냄새를 맡아봤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는구나, 확실히 책이랑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청소를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 안전교육상에 뒤돌아보지 말고 뛰지 말라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죠? 자, 근데 지금 동물이 어디 있어요? 위에 다 지금 쟤들이 안전을 위해 도망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저게 위에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시고 일을 하시면 돼요. 네? 알고만 있고. 그렇죠. 온순한 초식동물들이지만 겁에 질리거나 흥분할 경우 돌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동물들의 위치, 동선을 파악한 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일해야 한다는데요. 배운 대로 동물에게 시선 고정. 이준수 상병, 배운 대로 안전하게 작업하고 있군요. 무섭긴 한데 동물들이 그래도 막상 이렇게 눈을 마주치니까 이렇게 좀 순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인상들이 다들 괜찮아서 다른 동물들은 아직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는데 이 동물들은 좀 순한 것 같아요. 빗자루질 몇 번에 그득하게 채워지는 녀석들의 건강의 징표 배설물. 이제 너무 무거우면 약간 안전수칙에 매일 아침 배설물과의 씨름이 벌어지는 곳 바로 동물원입니다. 근데 이게 쓸다 보니까 처음에는 똥이라고 생각하고 좀 그랬는데 거부감 좀 느껴서 좋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돌멩이 같기도 하고 그게 이제 적응을 하는 거예요. 좋은 내가 처음에 와서 이제 뭐 동물이 무섭다, 뭐 이 똥이 더럽다, 이게 아니죠. 이제는 일을 하다 보면 여기에 이 환경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이 환경에 적응을 못하면 겁을 내서 못 돼요. 똥을 안 밟으려고 하고 이 배설물을 안 밟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일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무조건 여기하고 친해져야 돼. 때로는 손으로 만질 수도 있어.
깨끗하게 청소를 한 뒤 맛있는 사료와 영양제를 골고루 배식하면 아침 업무 종료. 이게 이제 티모시라는 건초예요. 네. 그래서 그 수분 함량 이런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에 제품 설명서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성분량, 조단백, 조지방, 칼슘, 조섬유, 조해분, 인, TDN, 그러니까 이 가소화, 그러니까 그 소화 능력 이런 거 하고 수분 함량 15% 이하. 15% 이하. 15%.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밴딩해서 들어와요. 들어올 네. 때 요거 드실 수 있겠어요? 한 25kg, 30kg인데. 저희가 자주 포병인데 탄 하나 무게가 이제 50kg 조금 안 나가는 무게 매일 옮기다 보니까 30kg 이하는 뭐 든 거에 대해서 예. 어쨌든 간에 이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허리라든가 이런 거 갑작스럽게 그런 거니까. 사육사라면 힘도 써야 합니다. 포탄을 나르며 단련해온 이두박근이 동물원에서 티모시 건초를 나르며 쓸 줄은 몰랐을 텐데요. 포탄을 나르던 실력으로 티모시 건초를 번쩍번쩍 들어 나르는 홍준아, 이준수 상병. 용사의 미션, 30kg 티모시 건초 블럭 40개를 옮겨라. 우리 용사들 구슬땀을 흘려가며 거뜬히 해냈습니다. 어때요? 최우시니까 뭐 무겁진 않고 할만해요? 예, 저희가 이제 워낙에 포병이다 보니까 무거운 게 많아서 옷이 또 조금 힘드셨나? 땀도 많이 나시고 온몸 일하셨는데. 땀은 정말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그죠? 예. 이게 한여름에는 이거의 10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들 일하는 게. 정말 앞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과 다르게 또 뒤에서는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시면서 사육이라는 노력하시는 게 사육이라는 일이 겉에서는 참 화려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체험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많이 힘든 부분도 있고 물론 선하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힘든 부분이 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동물하고 소통하는 게 참 예. 힘들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용사들이 땀 흘려 운반한 건초는 미니 나기 가족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하고 애기랑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올해 7월 20일에 태어난 거고. 7월 20일? 얘들은 임신 기간이 300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리고 이거는 세 마리가 다 수컷인데 서열이 정해져 있어요.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 그러니까 이들끼리도 예. 얘들 차지하려고 물어 뜯고 이빨질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거든요. 생물학적 지식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동물과 교감해야 하는 직업 사육사. 처음에는 너무 외면하고 그러니까 좀 서운한 것도 있고 아 얘네가 나를 무서워하나 싶기도 했는데 뭐 5분도 안 돼서 이렇게 따라와 주는 거 보니까 고맙기도 하고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친해지고 싶어하는 용사들의 마음이 전달된 걸까요? 용사들의 손길을 피하지 않는 미니 나기들. 얘가 착해. 눈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며 조금씩 사육사가 되어갑니다. 쉴 틈 없는 사육사의 하루. 미니 아기들의 배를 두둑이 채워준 뒤 정태순 사육사와 함께 사육사 전용 카트를 타고 사료 조리실로 향했습니다. 동물들의 일용할 양식이 모여있는 커다란 식품 창고. 각종 사료, 가공식품, 신선식품 모두 이곳에서 등급을 확인한 후 각 동물사로 배급된다고 합니다. 동물원 전체 그 동물들 사료 급식소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배급을 다 받아가요. 그러니까 야채 또는 생선, 고기, 이거 사료, 뭐 이거 또 뭐 저기 곡류도 있어요. 곡류도 세 종류, 뭐 이 가공식품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여기서 다 분출해서 가져가면서 여기다가 내가 가져간 거를 여기다 사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저런 식재료가 많은데 이거는 이제 직원분들이 드시는 거겠죠?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네, 동물들 다 사료입니다. 그러니까 동물 사료라고 해가지고 뭐 이상한 거 주고 뭐 저 불량식품 주고 이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전체적인 안제품을 줘야 되고요. 다 검사를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날짜 지나면 저희들이 이쪽에다 급식을 안 해줘요. 다 폐기 처분을 해야 돼요.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당도라든가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맛을 한 번씩 봐요. 가끔은 봅니다. 네. 응? 한번 맛보세요. 진짜 사과인가 아니면 가짜 사과인가? 어때요? 당도 좋죠. 집이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도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보다 더 잘 먹는 애들이 동물들이야. 이게 사람들한테 맛있는 거 보니까 동물들도 정말 사람같이 정말 소중하게 대하시고 그렇죠. 정말 최상의 것을 동물을 많이 생각하시는 게 그 식탐하는 동물들은 싸워요 또. 그 낚시 던지면 싸워 지들끼리. 쌀만 깔도 안 해요. 바나나. 어? 바나나. 최상품이지 않습니까? 동물들의 식성과 영양 상태를 고려해 사료의 종류와 양, 조리 방법을 결정하는 것도 사육사가 매일 해야 할 일 중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삶아서 그래서 이제 그 용도에 맞게끔 잘라주기도 하고. 각종 견과류와 사료를 카트에 가득 싣는 용사들. 식사의 주인공은 동물원 조리사에 사는 각양각색의 새들입니다. 조리사 사료 배달을 끝으로 빡빡한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계산 깜빡이. 진짜 딱 보면 알게 생겼다. 셋째 날 아침에는 유인원사 업무를 맡았습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걸 잡고 오세요. 동물원에 여러 번 가봤어도 사육사들의 공간은 처음 들어가 보는 걸 텐데요. 뜨거워요. 한번 썰어보세요. 요까지는 제가 쓸게요. 하나만 더. 동물원 유인원 친구들의 아침 식사 메뉴는 달달한 카스텔라와 우유, 삶은 계란과 제철 과일에 단백질 가득한 번데기가 토핑으로 올라가고요. 섬유질 가득한 채소가 디저트로 제공됩니다. 용사들은 침팬지 아침 식사 배달을 맡았습니다. 5대 영양소 고루 갖춘 메뉴에 룸 서비스까지. 호텔 조식 부럽지 않은데요? 용사들이 준비한 식사를 맛있게 먹는 침팬지 부부. 기가 막히게 먹잖아. 여긴 비어있다. 밤사이 아픈 데는 없이 잘 움직이는지, 준비해준 사료는 남기지 않고 잘 먹었는지 관찰하면 유인원사 아침 업무 종료. 아니 같아요. 피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걷는 거야. 너 걸고 이렇게. 이러고 죽은 다른 동물사들도 관람객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잠시 짬을 내 정태순 멘토와 나란히 앉았는데요. 그렇게 예민할 시기에는 조금 더 야근을 한다던가 그러시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초창기 때는 진짜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틀을 많이 잡아놔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뭐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뭐 진료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수의사들도 마찬가지지만 담당 사육사도 같이 남아서 케어하고 방사도 뭐 체온 또는 체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열 나면 열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걔가 살아나면 그거 같이 좋은 일이 없고 또 안타깝게 또 가면 또 그거 같이 또 슬픈 일이 없고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같이 있다고 보면 돼요. 진짜 안타까운 거지. 뭐 어떻게 보면 남들이 그러는데 뭐 사육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니네라고 하는데 그 동물 특성 자체가 다 다르니까 사람은 그냥 말로 다 통할 수 있지만 쟤들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도 못 보고 싹 지나간 적이 그런 경우가 많죠. 개체가 많다 보면. 그래서 관찰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애로사항이 많을 때는 많고 또 기쁠 때는 상당히 기쁘죠.
체력, 탐구력,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동물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이제 저녁 늦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안 힘들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힘든 과정들에서 동물들이 즐거워하고 또 동물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관람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되게 보람차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뒤에서 하는 일들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 주는 거는 정말 일부지만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 1시간 이상이고 거기에 대한 고충 같은 것도 정말 많고 정말 더웠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춥게 일하시는 모습 보면서 정말 고생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가을비가 내리자 조금 한산해진 동물원. 그러나 사육사의 시계는 쉼없이 돌아갑니다. 소형 동물사를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근무 중인 송준희 사육사고요. 오늘 같이 청소해볼 친구는 사막여우 친구들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애완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좀 심한 친구들이라서 몸을 움직일 때 이렇게 천천히 조심히 움직이시면서 청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 왕자 대신 용사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막 여우들. 작은 체구, 10cm가 넘는 큰 귀를 가진 귀여운 외모 덕분에 인기가 아주 많다는데요. 작은 발로 하루 수십 미터까지 모래굴을 팔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땅을 너무 많이 파다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몸을 들어가서 숨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체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거는 방지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동물들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모래를 평평하게 정리합니다. 네. 이거 그냥 얘 잡아도 돼요. 고양이한테 주시죠. 네. 얘가 아기 때 조금 사고가 있어서 좀 이렇게 여기가 이제 발가락이 좀 없는데 다쳤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이어서. 이렇게 다친 친구들 보면 되게 마음이 짠하시고 집에 가서도 막 이렇게 챙겨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안쓰럽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을 최대한 그 정상 개체만큼 이제 이렇게 올린 다음에 네. 이제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는 거에서 이제 만족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쪽 다리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세 발로도 생활하기가 괜찮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조금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지만 네. 이름이 솔솔이거든요. 솔솔이요? 네, 3살이 솔솔 날아보고 있어요. 홍준화 상병품에서 잠이 든 솔솔이 신나게 뛰어노는 꿈을 꾸고 있을까요? 제가 저희 집에 고양이를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들 쓰다듬을 때 되게 부드럽거든요, 느낌이. 사막여우 친구를 제가 이렇게 딱 품에 안아봤는데 너무 작아서 이거 잘못 만졌다 막 다치는 거 아닐까 조마조마할 정도로 되게 작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눈이 저를 이렇게 딱 이렇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너무 이쁘고 이제 쓰다듬는데 제가 살면서 만져봤던 것 중에 가장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식사 준비를 위해 사료 조리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리 이제 어린이 동물원에서 지금 살고 있는 친구들이 오늘 먹을 양. 아 여기서 이제 다 네. 한 다음에 이렇게 네. 거예요. 얘네들은 이를 바로 사용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애들이 한번 베어 물면은 음식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의 두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얇게 쳐준다고. 경력 6년 차인 송규미 사육사. 칼솜씨가 유명 셰프 못지않죠. 각 동물
동물사 사료조리를 마친 후 용사들이 제일 먼저 들른 곳은 어린 왈라루들의 방. 이렇게 손을 사용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마 바나나를 하나씩 쥐어주시면 이거 주시고 하나씩 주시면 돼요.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바나나를 받아 먹는 모습이 정말 귀엽네요. 우리 왈라루 친구들은 이제 호주에서 온 친구들이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몸에 주머니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네. 지금 이렇게 회색 친구들이 암컷 친구들, 그리고 이렇게 찐밤생 친구들이 수컷 친구들. 얘네들은 임신 기간이 2주밖에 안 돼요. 되게 짧죠. 그러니까 아예 형성도 되지 않는 새끼가 태어나요. 2주의 임신 기간이 짧으니까. 그럼 걔네가 새끼가 태어나면은 막 올라온다고 해요. 어미 주머니 안으로. 그래서 이제 어미 주머니로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머니가 자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육아낭이라고 불리는 주머니를 가진 캥거루과 동물 왈라루. 새끼가 안에 주머니에 있는데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던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간혹 가다가. 그러면은 얘는 이제 포육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큰 개체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인공 포육을 해서 이렇게 살릴 수도 있겠지만 너무 작은 개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잘못되는 경우가 많죠. 사육사들은 종의 보존과 번식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검은색 털이 궁금하다고? 내가 다른 표범들과 다른 털 색깔을 가진 이유는 몸 속 멜라닌이 침착되어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야. 동물원 인기쟁이 흑표범 은콩이와 시베리아 호랑이 호수리를 만났는데요. 이게 분명히 들어가면은 저 흑표가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공격이 널 죽일 거야 공격이 아니고 그냥 장난치는 건데 그 장난이 조금 레벨이 높아요. 인공포육실에서 자라 사람을 좋아한다는 8개월차 아기 맹수 은콩이. 지금 밧줄 친구들은 지금 새끼 흑표범이랑 새끼 예.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거든요. 이제 닭고기랑 소고기를 줄 예정인데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이 맹수이다 보니까 새끼여도 많이 위험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밥을 줄 테니까 이제 밖에서 보시는 걸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들어가면은 이거를 잡고서 예. 놓치지 마세요. 네. 저 검은 애가 나오려고 하거든요. 잘 잡아요. 동물원에 온 지 얼마 안 돼 인공포육실에서 적응 훈련 중인 은콩이와 호슬이는 야생화 훈련 후 중형 동물사에 합사. 다른 개체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아플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고 싶긴 하다. 오, 장갑인 걸로. 오, 포효 소리 봐요. 기선제압 제대로 하는데요. 어우, 진짜 맹수긴 하다. 사람을 좋아하는 고양이과 은콩이와 경계심 많은 호수리와의 달콤살벌한 만남. 얘가 원래 저 혼자 들어오면 이렇게 화를 안 내거든요. 안 무서우세요? 물리면 아프겠죠? 어이씨. 인공교육을 한 건데 근데 애가 어중뛰게 너무 장난을 좋아해서 그게 제일 위험하다고 아까. 맞아요. 안 돼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눈이 보일걸요? 예. 보이죠? 사람 눈 같기도 하고. 송규미 사육사의 도움을 받아 은콩이를 쓰다듬어 보는 이준수 상경. 큰 고양이라 생각한다. 큰 고양이라. 귀여운 큰 고양이라고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사실. 놀고 싶은 아기 흑표 은콩이와 저지하는 사육사와의 기싸움. 뚫렸어. 뚫렸어. 뒤돌아보지 말래. 뭐야.
저거 진짜다. 진짜로. 얘도 만져. 조심, 안 돼요. 얘는. 그럴 거 같네요. 들어가 있어요. 그냥. 아쉽지만 아기 맹수들과의 만남은 안전을 위해 이쯤에서 종료. 이렇게 다섯 개하고 하나가 더 있다. 아직 어리다고는 하지만 맹수의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케이지 안에 직접 들어갔었잖아요. 네. 맨몸으로. 무섭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동물을 사육할 때 가장 있으면 안 되는 마음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려움이 있으면은 뭐든 할 수가 없어요. 밥 주는 것부터 해서 청소하는 것까지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친구들이 좀 계속 그러니까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얘네들이 공격할 때 눈빛이 달라진다던가 뭐 그런 거를 잘 캐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거를 조심하면은 그렇게 큰 사고는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야 식사를 시작한 은콩이. 어느덧 동물원에 어둠이 내리고 용사들도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용사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게임이라도 하나 했더니 내일 맡게 될 동물 코아티에 대해 공부 중이었군요. 너구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네. 아니면 이걸 설명을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코아티인데 이런 그 미국 너구리란 이름으로도 불린다고 얘기를 하면서 뒤에 보시면 코아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싹 돌아보시지 않을까? 그렇지. 아 이제 몸짓이랑 이런 걸로 이제 유도를 하자는. 그렇지. 유도하자는 유도를 하자는 말이구나. 내일도 기대되는군요. 동물원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공휴일인 오늘은 일찍부터 동물들도 사육사들도 바삐 움직입니다. 귀염둥이 수달의 생태 설명회는 인기 이벤트 중 하나. 저희 5월드에 있는 수달은 총 2마리로 앞에 있는 친구가 수컷 달달이, 저쪽 창가에 있는 친구가 암컷 수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먹는 먹이는 살아있는 미꾸라지로 하루에 약 1에서 2kg씩 먹이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되어 동물원에서 살게 된 한국 수달. 한국 수달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천연기념물 330호인 한국 수달은 멸종 위기종 1급으로도 지정되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유는 수달의 털이 모피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사냥을 당하고 산업 발달에 따른 서식지 파괴로 인해 수달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관람객들에게 동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육사와 동물이 교감하는 시간, 생태 설명회. 감사합니다. 이 생태 설명회를 우리 용사들이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 함께할 동물은 어젯밤 공부해온 코아티 친구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코아티 먹이주기 이벤트 생태 설명을 같이 할 거거든요. 네, 사러 놓고 이제 지구도 올라오면 이걸로. 사다리에 매달린 통에 먹이를 넣어 준비해 놓고 종소리와 함께 용사들의 코아티 생태 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코아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코아티는 남아메리카 또는 멕시코 숲속에 살고 있는 미국 너구리과의 동물입니다. 둥근이들이 나무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무를 매우 잘 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다리를 높은 곳에서 타기 때문에 사다리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지 않아셔도 되는 게 코아티 친구들이 그 앞발과 뒷발로 굉장히 사다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아티의 생김새를 보시면 너구리를 쏙 빼닮은 외모에 그 얼굴에 비해 긴 코를 가지고 있어 긴 코 너구리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코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야생의 코아티들은 그 땅을 파서 벌레를 먹거나 긴 코처럼 기다란 꼬리를 이용해서 높은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덩치가 큰 친구들이 수컷 코아티 친구들이고 그보다 조금은 작은 친구들이 암컷 코아티 친구들입니다. 여러 관람객 앞에서 무사히 생태 설명회를 마친 용사들 수고 많았어요. 다른 사육사분들께서 이제 다른 동물들을 설명할 때 설명하는 이유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기 동물원에 사는 친구들은 애완동물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아는 지식이 많이 없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관람을 하시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랑의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이나마의 지식,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제 여기 오시는 관람하시는 분들에게 전달해 드림으로써 좀 더 관람이 유용하도록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아마 이렇게 생태 설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사육사들은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동물원이 야간 개장을 하는 날, 용사들도 업무 지원에 나섰습니다. 혹자들은 동물원이 없어져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해 동물원은 존재해야 합니다. 동물을 위한 시설 투자, 관람객들의 인식이 개선되면 동물들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꽤 늦은 시간, 용사들은 오늘 밤에도 열공 중. 우리식으로 좀 변형을 하든가. 시험 공부하듯 뭘 저렇게 읽고 있는 걸까요? 내일 사파리 설명회를 저희가 담당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거를 이제 저희 손님들 앞에서 제가 직접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완벽하게는 못할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좀 부끄럽지 않을 정도라도 만들어주고 싶어서. 사육사가 이제 이렇게 멋지고 동물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이다 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소개시켜 주고 싶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사들의 사파리 설명회 미션은 내일 이어집니다. 용사들의 미션 발표의 날, 아침부터 사파리 입구에는 관람객들이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너무 떨려요. 진심으로 지금 당장 출발하는데 그냥 외운 것도 막 세야지고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손이 굉장히 떨리는데 지금 대본을 계속 만지작 거리면서 이게 대본이 상당히 많이 꾸며졌어요. 여기 보시면 엄청 많이 꾸며졌는데 잘 할 수 있을지 진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자, 이번 탑승은 좀 특별 게스트가 있어요. 우리 국방TV에서 나온 우리 국방 장병분들께서 여러분한테 동물 해설을 한번 해주신다니까. 한열. 승객들의 응원을 받으며 버스 출발합니다. 네, 이제 저희 사파리 동물들을 만나러 출발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앉아서 관람 부탁드립니다. 이제 동물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시작이 좋은데요. 네, 이제 버스 왼쪽으로 보이는 곰들이 아메리카 곰들인데요.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그럼 이 곰들도 같이 손을 흔들어 줄 겁니다. 지금 저기서 인사를 가장 잘하는 친구가 자룡이에요, 자룡이. 발바닥 보시면 너무 굉장히 귀엽습니다. 지금 일어나 있는 곰의 이름이 벌떡이에요, 벌떡이. 사람만 보면 벌떡벌떡 일어나서 벌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곰 친구들이 먹고 있는 게 건빵인데요. 건빵 말고 마늘을 먹이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서 마늘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아재 개그도 섞어가며 매끄럽게 투어를 이끌어가는 홍준화 상병. 덩치가 좀 작은 친구가
그런데 이 친구들의 마음만 먹으면 2에서 3m 정도는 점프할 수 있는 점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이번엔 이준수 상병의 차례. 사실 옆모습이 제일 귀엽습니다. 저렇게 귀여운 얼굴을 하고 땅바닥에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똥을 이렇게 싸놨어요. 저거 누가 치우려나. 그리고 그 똥을 가끔 사자를 먹인다고 하네요. 사자가 힘이 없을 때 코끼리 똥을 먹으면 힘이 난다고 합니다. 코끼리 똥이 만병통치약인가 봐요. 어느덧 투어 막바지. 혓바닥도 생각보다 되게 길어요. 혓바닥을 쭉 내밀면 40cm 정도 되는데 이제 어린 친구들 팔 길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람객들에게도 용사들에게도 멋진 추억으로 남을 오늘. 저희가 준비한 과정들이 다 끝났는데요.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미흡한 점이 많아서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네! 아, 이게 대답이 우렁차신 게 저희 부대 애들보다 나으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저희는 여기서는 사파리 직원으로, 그리고 부대 복귀에서는 군인으로 저희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멋진 군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무리로 경례 한번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물원에서의 4박 5일이 막을 내렸습니다. 위험에 처한 동물들을 구하는 유일한 장소,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고 불리는 곳 동물원. 동물원의 동물을 더 동물답게,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 몸을 낮추고 눈높이를 맞춰 동물을 보살피는 사육사들이 있기에 동물들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물 교감 전문가를 꿈꾸며 땀 흘리는 모든 이들을 응원합니다. 얘가 착해. 저희가 나오는 프로그램 다시 보고 싶으신가요?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국방TV 어플리케이션 엠마켓에서 다운받아주세요. 여기가 사냥이거든 전부 다. 얘들은 아니 잡혀요. 막 뛰면. 그래서 이렇게 걷는 거야. 손 들어주시겠어요? 그럼 이 곰들도 같이 손을 흔들어 줄 겁니다. 사다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